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 선방,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부양 기대감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버냉키 의장이 구체적인 추가 부양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하락,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79센트 오른 89달러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성장을 위한 추가 행동을 준비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부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QE3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재협상 요구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끊긴 그리스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달 중으로 117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 삭감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유럽 증시는 독일을 제외하고 모두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후 버냉키 의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자 뉴욕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고 또 경제 지표들도 나왔었죠. 오늘 이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관심이 온통 버냉키 의장의 입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양적 완화 시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알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버냉키 화법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의 사인을 두 가지 요소로 준다는 측면, 이런 점이 그대로 드러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상원 연설에서는 그 신중한 입장을 그대로 현재 표명을 했는데요. 시장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양적 완화 카드를 직접적으로 현재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그 답변을 통해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흘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상원 그 연설에서 나타난 골자는 미국의 경기 판단을 기존의 점진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다소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의회가 재정적자 1조 2천억 삭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루빨리 투명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회에서도 여기에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찰스 슈머 의원은 연준이 일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그 대결 양상 이런 부분도 긴장 상태가 좀 나왔었는데요. 또한 버냉키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얕은 규모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곁들이면서 지난 상하원 증언보다는 미국의 경기 수준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한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일 하원에서 연설이 남아있는데 이번 의회 연설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원보다는 하원에서는 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도 그대로 나온 그런 흐름인데요. 양적 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팁을 주지는 않았지만 모두 4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4가지는 첫째가 미국의 국채나 모기지 담보 증권 MBS죠. 매입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재할인율 인하 카드,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당장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한 준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비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경제 지표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6월 산업 생산이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은 5월에 좀 좋지 않은 흐름에서 네. 반전 흐름이 나왔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 수치를 웃도는 0.4%로 집계가 됐는데요. 5월 달에는 0.2% 하락한 수치에서 다시 현재 윗방향으로 돌려놓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의 산업 생산은 5.8%가 증가했지만 2분기 2.2% 하락하면서 최근에 산업 생산은 여전히 최근 몇 달간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현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과 변동 수치가 없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0.2% 오름에 그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됐습니다. 주택시장지수 7월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35로 예상치 30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주택경기 호전 그 기준선인 50에는 여전히 현재 미달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은 기업들이 간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존슨앤존슨 상당히 이름이 친숙한 기업들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좀 좋은 추세가 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 2분기 순이익이 14억 달러로 주당 50센트를 주당 순이익이 50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순이익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9%나 감소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29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투자 영업 부분에서 영업 손익이 12%나 감소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나왔지만 2분기 순이익이 9억 6,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78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달러 18센트보다는 현재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요. 코카콜라도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2센트,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 마감 후에 야후와 인텔도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야후도 주당 순이익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27센트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현재 형성이 됐고요. 인텔도 주당 순이익이 54센트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야후와 인텔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존슨앤존슨과 골드만삭스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현재 높게 형성됐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죠. 네. 어제 이제 그 연례 경제회의를 빨리 소집한다라는 원자바오 총리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내 입단속 이런 부분도 현재 중국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경제센터 연구기관인데요.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원장인 정신리 부원장이 2분기가 바닥이 아닐 것이다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왔고요. 3분기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원자바오 총리가 이런 점에서 경제전략회의 이런 부분을 빨리 소집하는 그런 배경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 성장 보고서 수정치에서도
IMF가 중국의 테일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리스크 부담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현재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경제센터 중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소비 촉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이런 쪽에 부양 방안을 내놓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대규모 재정 부양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이번 중국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이런 그 내용들은 중국 정부가 현재 지향하는 바와 거의 현재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에 대한 담보 없는 구제금융 지원을 반대해온 핀란드가 스페인 정부와 지원에 따른 담보 제공에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간밤 들려오기도 했었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핀란드가 늘 이제 담보 제공 요구를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때도 그리스에 담보 제공 요건을 요구를 해서 그리스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던 전력이 있는데요. 스페인도 핀란드가 이렇게 강하게 좀 좋지 않은 행태로 나오자 그렇다면 우리가 담보물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유타 우르필레는 재무장관은 이렇게 스페인이 담보 물건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19일 날 있을 핀란드의 스페인 구제펀드의 의회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은 핀란드가 제공하는 그 구제펀드 자금의 약 40% 규모인 7억 6,900만 유로의 담보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로존 회원국 중에서는 현재 담보 물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도 핀란드에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수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닥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미국이 또 50년 만에 가뭄이 들면서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물가 불안도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월 달 말쯤에 대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를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그 미국 곡창지대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최근 6주간 옥수수 가격이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40%나 현재 폭등하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주 동안 현재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농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중에 상등급의 옥수수 비율이 미국에서 현재 31%에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이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미 대륙의 80% 이상이 건조 현상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 내용이 하반기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른바 코스트 푸시, 비용 인플레이션의 복병으로 현재 자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은 콩작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도 하반기에 대두 가격의 작황이 좋지 않게 되면 사료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물가 불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뭄을 대비한 이런 쪽의 그 곡물 가격의 변동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현재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곡물 가격이 다소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곡물 가격 급등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할 텐데요. 하반기 국내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월 수치가 0.1%가 올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그 변동 수치가 없었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폭 올라가는 것은 이 그 옥수수나 밀, 콩 이런 그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현재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곡물 가격은 1분기 내지 2분기를 통해서 늦춰지면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 우리가 이제 2009년도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과 이집트의 군중 폭동이 밀 가격의 폭등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식량 가격 불안이 물가 불안의 복병으로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시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다소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냉키 의장의 발언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온통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다르게 나왔던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글로벌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아직까지는 추가 양적 완화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벤 버냉키 의장 자체가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이 바라는 거에 추가 양적 완화였는데 거기가 실행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기대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은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뭐 일단은 기업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방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기업적인 것을 한번 같이 보셔도 일단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결과를 나왔지만 일단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실적 같은 부분이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우려감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에서 올라오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상향 패턴을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국내 증시를 보시더라도 일단 기관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중국 모멘텀 자체를 발휘하면서 지금은 화학주 그리고 철강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IT 부품 쪽에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일단 거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신 분들은 지금 화학 철강 업종을 조금 롱런하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나오셔서 3분기에는 이 화학과 또 철강 업종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이들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로 대응하는 반면 그나마 기관 쪽의 매수세가 그냥 반가운 담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2차 석유 화학 업종 자체가 상당히 어제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3%에서 4% 내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는 중국 모멘텀 자체가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2분기는 저점 그리고 3분기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원래 좀 성수기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미리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이때까지 운수장비라든지 전차군단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차군단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대신 화학주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쏠림 현상 자체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화학이나 철강 업종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 곳들에 눈을 돌려야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던데 이 코스피, 코스닥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저는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은 네.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중국 모멘텀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전일장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1821.96포인트로 마감을 됐습니다. 마감이 되면서 0.2% 정도 상승을 하는 마감이 나왔고요. 그만큼 외국인은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운수장비 업종은 기술적 반등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좋겠고 그리고 코스피의 기관의 매수 세력을 한번 보시면 일단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골드만삭스의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일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순매도가 나오면서 480.6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비중 자체가 코스닥으로 쏠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상승이 약간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 화학 업종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약했던 업종 또 어느 업종인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 강세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네. 원자재 업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원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강세 업종 안에 또 다른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서 뭐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부분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그리고 금융업 자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는 그만큼 좀 소외된 업종이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코스피 약세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약세 업종을 보시면 일단 내수 소비재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IMF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하향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내수 소비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경기 위축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흔히 뉴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네. 백화점 매출이 많이 줄었다. 명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은 백화점 매출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중산층이라든지 상류층 같은 경우에 소비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위축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종목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화학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 어제 무려 2.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5일선 위로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만큼 2분기에 실적적인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점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3분기는 뭐 석유화학 업종 자체에서 일단은 계절적인 성수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널리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남 석화 같은 경우 호남 석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제가 어제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낫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화학주 같은 경우 2차 석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은 뭐 대외적인 악재가 끼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대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가는 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철강업종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호텔신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LA 공항의 면세점 사업자를 실패를 했죠. 거기 사업자 선정을 실패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지금 일단 제가 떨어지는 칼날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칼이 조금 무너졌지 않냐. 네. 그리고 일단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 자체가 다른 기타 코스닥 업종과는 좀 많이 다르죠. 호텔신라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의 우량주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실적 자체는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대부분 다 2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말이 대부분 다 붙죠. 그만큼 실적이 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시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가 다른 여타 업종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터치 패널을 좀 제작을 하죠. 그래서 태블릿 PC용 패널을 많이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LED하고 LCD에 들어가는 안에 사파이어 고기 판넬을 말하는 건데 그 네. 부분 자체가 지금은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LG화학과 호텔신라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코스닥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코스닥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네. 뭐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는 거기 어디 코스피였죠. 하지만 네. 대부분 다 터치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업종이 많습니다. 코스닥 IT 부품을 강세로 해서 터치 스크린 업체들이 지금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파스라든지 그런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약세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 SM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PC10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상당히 크게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표는 없었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락하는 데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몰레드 업종 같은 경우에 또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오른다는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예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몰레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뜬구름 잡는 시기 아닌가, 그렇게 네.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모바일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모바일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외국인의 선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2분기가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제 우려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모바일 게임주가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에 어제 약세를 보였고, AM OLED 관련주도 7월 들어서 모습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코스닥 쪽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도 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AP 시스템을 보시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만큼 어제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기간의 선매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악화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왜 이렇게 수급이 악화됐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일단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수혜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좀 어느 정도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수 상위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들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OCI, NC소프트, 그리고 한라공주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여기서 뭐 집중해야 될 곳은 일단 LG화학과 OCI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 3위에 지금 OCI가 지금 들어있는데, 네. 그만큼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흔히들 말하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관이 받쳐준 곳에 지금 외국인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 좀 컸었는데요. 그만큼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매수세를 좀 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모멘텀 자체가 일단 상승 패턴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현대차가 참 특징적이네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어제 주가는 썩 좋지가 못했었잖아요. 현대차 흐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뭐 위에 좀 어느 정도의 매물 압박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 전까지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일단은 뭐 HTS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일단은 위에 매수 호가를 좀 체결을 해야지 이제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밑에 매도 호가에 맨 상위층에 걸어 놓는다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갔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을 조금 지지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좀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의 이제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다음,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아모텍 같은 종목들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멜파스, 그리고 CJ 오쇼핑 종목이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은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자체가 지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컨텐츠 관련주가 대세를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엔터주 관련주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는 꾸준히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단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전일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이제 화학업종이었습니다. 네. 화학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었고, 최근에 좀 완만한 그러한 또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3일 날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13일 날 중국이 이제 2분기 성장률을 발표 이후에 어떤 중국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국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학업종, 이 종목들이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한 7%대로 하락한 만큼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성장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8%대, 7%대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경기 어떤 하강을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중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또 추가적인 인하, 또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이러한 부분을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상보다 좀 빠른 중국의 금리 인하와 또 최근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조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화학 시황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통과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판단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 좀 완만하게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타 석유화학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 2분기 실적이 타 어떤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감소한 한 50%까지도 크게는 한 50% 정도도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할 전망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여타의 화학업체와는 다르게 2분기 실적도 전분기 수준과 좀 비슷한 실적이 나타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런 실적을 좀 발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정보 소재라든가 전지 부분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수요가 좀 확대가 되면서 제품 가격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리고 6월 12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이슈 종목을 한번 LG화학을 좀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서 목표가를 32만 5천 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고가가 지금 31만 5천 원 이 정도 선을 좀 형성을 하고 다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라면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도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 시각 둘 다 가능하고요. 어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시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추세대 지금 완만하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한 상승의 추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대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쭉 보유 홀딩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평선이 있는 그런 가격선에서 좀 눌림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31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3만 5천 원 손절가는 3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LG화학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최근 어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한 3일 동안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제 글로벌 피팅 업체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6.5%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좀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어떤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환율이 최근에 좀 우호적인 환율로 좀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가스 발전 플랜트용 피팅 제품 수주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전방 산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피팅 업체들이 좀 석유화학이라든가 정유 플랜트 이쪽이 좀 주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추세는 뭐 해양이라든가 가스 발전 플랜트 이런 쪽으로 좀 다양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주의 확대가 지금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성황밴드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 규모 이런 부분이 좀 커질 전망이고 수익성까지도 계속 좋아지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 효과도 본격적으로 이제 7월달, 8월달부터 좀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럽의 주 경쟁사들이 보통 이제 유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이런 경쟁사들이 좀 약간 위축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현재. 근데 그러한 시기에 빠르게 좀 투자를 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좀 현재 대응을 좀 하면서 제품군 강화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확대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성황밴드라는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대형 발주처들이 보통 유럽에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발길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용 이런 피팅 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의 특성에서 좀 개발 판매자 우위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수주할 때도 좀 선별 수주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또 강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할 때 매수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19,200원에서 19,500원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를 담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CD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 전체에 대형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린 뒤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위원회를 소집해 한전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모바일 쇼핑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쇼핑 횟수, 구매 금액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앞질렀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의 파문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CD금리는 은행들이 그 주택담보대출해줄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리인데요. 기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준 금리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서 식물 금리로까지 불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형 금융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부터 CD금리를 고시하는 국내 10개 증권사 실무 부서를 찾아가서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CD금리 평균을 보고한 10개 증권사 담당자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CD금리는 4월 초 3.54%로 결정된 뒤 석 달 동안 유지되다가 지난주 기준금리가 인하된 뒤에야 3.24%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3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 자체가 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D금리가 0.1%포인트만 높게 유지돼도 은행이 더 챙기는 이자 수입은 한 해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은행 눈치를 보느라 CD금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 쪽에서 훨씬 민감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CD금리가 호가를 만드는 것이 증권사에서 시작되니까 기초가 되는 부분을 탐색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핵심 내용이 빠진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그 힘없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계약서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계약서상의 핵심 계약 조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빈칸으로 남겨놓고 계약을 체결해 온 것입니다. 실제 한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대금 지급 조건과 매장 위치, 판촉 사원 수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행적으로 이 같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온 6개 대형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심지어 백지 계약서를 여러 장 받아놓은 뒤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꿔 채워넣기도 했습니다. 지초로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핵심적인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 보니 중소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달랐습니다. 핵심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긴 표준 거래 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경우 정상 매출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 매출이 없고 표준 계약서 하나밖에 작성을 안 한다면서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행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건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6개 대형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스스로 이 같은 관행을 고치도록 서면 계약 준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16.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전기료 인상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면서 김준교 사장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위원회는 17일 사실상 16.8% 인상 효과가 있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으려는 정부와 한전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전 사장이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쉽게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알려진 바와 달리 주요 비상임 이사들은 두 자릿수 인상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사장이 요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전했습니다. 이는 언론과 정부가 산업계의 급작스러운 부담과 한전의 자구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무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전은 지난 4월 평균 13.1%의 인상안이 반려됐음에도 지난 9일에는 더 높은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전기위에서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은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19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에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인 사실이 나왔다고요? 네,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 수 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쇼핑 횟수와 구매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온 것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스마트폰 사용자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상품 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53.4%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같은 조사에서 응답 비율이 13.9%였던 것에 비해서 8개월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로 여성 48.1%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1년간 5회 이상 상품을 구매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77.3%로 여성 76.7%보다 높았습니다. 5만 원 이상의 고액 상품을 구매한 경우도 남성이 42.3%로 여성의 40.6%의 씀씀이를 넘어섰습니다. 대한상인은 여성과 비교해 쇼핑 시간이 부족하고 긴 쇼핑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성에게 장소 제약이 없는 짧은 시간에 쇼핑을 마칠 수 있는 그 모바일 쇼핑이 더 호감을 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